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해야 하는 아주 뜻깊은 달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에는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344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가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3,399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120억 5,945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민선 8기 첫 번째로 이루어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인 만큼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먼저 국가안전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해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발전소 폐쇄 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 발전 휴지 보전제를 실시, 폐쇄 발전소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자발적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제정이 추진됐는데요.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육성을 강화해 장애인 체육 인식을 개선하고 체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역사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나서는데요. 충청남도 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19명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제344회 임시회는 5월 18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45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자기성찰 특별휴가의 최대 분할 가능 횟수를 기존 4회에서 8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제1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요. 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및 출연 계획안과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휴게공간 리모델링과 관련해 MZ세대를 겨냥한 카페, 편의점 등을 설치해 이용률을 높이고 후생동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부서 간 업무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를 파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 한 건에 대해 5억 9천만 원을 삭감해 심사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하도록 관련 정책 방향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도내 대규모 산불로 인해 5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심사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충청남도 역사박물관과 산림자원연구소를 현장 방문해 공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요.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어 집행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의료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도내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맞물려 있어 의료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집중된 상황인데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2일 부산 감천항 동일조선소에서 열린 노후화된 충남 501호 대체병원선인 충남병원선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요. 이날 임시회에서 지난 1월에 개소한 남부출장소가 남부권 도민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인삼 홍보 세계화에도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존 농가는 물론 귀농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별 맞춤형 생산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내수 진작은 물론 수출 판로 개척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에는 부여 수경재배 스마트팜 농장과 서천 김 가공 특화단지 현장 방문을 통해 단지 내 입주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농가 소득 향상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방향성 있는 도시계획으로 예산을 절감해 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내포 신도시를 도민이 더 살고 싶은 도시로 가꿔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세종 탄천 간 BRT 개발 사업이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및 접근성 개선 사업도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영토 서단 끝에 있는 경렬비열도를 찾아 해양 영토 보전 및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등대원을 격려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요.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3.1% 증액된 5조 5,9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 공사비 편성 기준과 기본 운영비 인상 요인, 동일 사업에 대한 연도별 순차 편성 사유를 점검한 뒤 예산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학생 수영장이 없어 생존 수영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수영장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제시를 요청했는데요. 학교 성면 제거 공사 시 전체를 제거하지 못하고 일부 남아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해 학생 안전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며 충남도 청년정책을 점검했는데요. 올해 청년 정책과 관련 5개 분야 112개 사업에 1,8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위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도내 50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총 19건, 28억 9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예결특위는 경제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검토했는데요. 특히 투자 통상 활성화, 소상공인 경제회복, 청년농 육성,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한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이상근 의원은 도비와 시군비 평균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 자립도는 32.3%로 특히 부여, 청양, 서천 지역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책 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은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업 예산 매칭 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가로림만이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병인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였는데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감당해내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에 대해 말했는데요.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위험 보고서 미래 위협 요인 1위는 기상이변이었고 2위부터 5위까지도 환경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탄소 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민선 8기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도 차원의 기후 대응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의원은 계룡과 논산을 잇는 지방도 두마 노선 간 645호선 확충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는데요. 늘어나는 계룡 인구에 비해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계가 미흡해 지방도 645호 확포장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마 노선 간 지방도 확포장이 완료되면 기존 노선에 비해 30분 이상 통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주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계룡역 인근 상습 주차난 문제와 공주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아 의원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인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지난해 쌀 수익성 조사 결과 생산비가 10아르당 7.9% 증가함에 따라 순수익은 전년 대비 36.8%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기영 의원은 공주, 부여, 청양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금강 국가정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국가정원 지정 시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의 상표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 본연의 가치 회복과 활용성 제고, 충남 동남부 권역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강 국가정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충청권의 전통문화 발전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고제 판소리의 발상지인 서산의 국립국악원 중부본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산의 국립국악원 분원이 유치되면 중고제 판소리와 충청권 고유의 민속음악 등 국악자원을 복원하고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 국악인들에게는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제공되고 수준 높은 국악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충남도 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의 다니지도 원비를 내지도 않고 있는 아이들을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과도한 임대료 산정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기형 의원은 백제 마지막 격전지로 알려진 황산벌 전투 현장으로 여겨지는 황산성의 보존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황산성은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남도가 문화재로 지정했지만 방치, 훼손되어 온전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인데요. 백제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수 관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인철 의원은 성환 평택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관련 규제로
수질 영향권 부지 10km까지 공장 건축 등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성완천은 수질 검사 결과 매우 나쁨 등급으로 이미 보호구역으로서의 취지도 상실했기에 보호구역 해제가 더욱 필요한데요. 이에 국가 산단과 연계한 주거단지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보호구역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예산 결산 업무와 관련해서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예결산 업무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는데요. 지방의회도 국회 예산정책처처럼 재정경제 통계 시스템, 의안 비용 추계 정보 시스템 등 예결산 업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청 및 교육청, 직속 기관 등의 방대한 자료 연계를 통해 효율적 예산 심의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숙 의원은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유치 및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기요금 거리 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도민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또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 충남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하나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광철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대상지를 공주시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공주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이고 지리적으로도 충청남도의 중심에 위치해 전국적 방문객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공주시 관할이었던 산림자원연구소를 다시 공주시로 돌려놓는 방안이 지역 간 유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식 의원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통해 참담할 정도로 무너진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이에 무제한, 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여겨지는 학생 인권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학생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섭 의원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화력발전소 폐쇄가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 흐름이나 폐쇄 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LNG 발전소 등 대체 발전소 건설을 통해 도민이 잔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위해 LNG 발전소 건설 등을 지역 내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을 위한 전초전인 부여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마강은 풍부한 생태 자원과 함께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차별화된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을 만들기에 충분한데요. 이를 위해 국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해 백마강에서 백제 문화단지까지 아우르는 충남의 관광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국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절차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충남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허가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연평균 3,003건으로 2014년부터 2017년도 연평균인 1,822건보다 1,181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도는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절차 간 경력 사항 등 업체의 운영 능력을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지민규 의원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 호흡계, 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건강보험을 지원해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했는데요. 김선태 의원, 신한철 의원, 박미옥 의원 등 3명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2명, 예산회계 전문가 4명,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14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이 집행한 15조 원 이상의 2022 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했는데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정회용 사무처장을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26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예결산 자료 검토와 같은 각 상임위의 상시 진행 업무 외에 민간 위탁사무의 당위성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해당 기관들의 사업 평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윤기형 의원이 지난 5월 8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시도의회별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돼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강릉 산불 발생 지역 피해 구제 및 복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피해 복구 촉구 지역 범위에 충남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이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수정안을 마련해 시도의장 협의회와 협의한 수정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요. 조기련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통해 총액 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 과목으로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충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의장 협의회로부터 재난 구호금을 신청해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지원금을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 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어려운 농촌 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의정모니터는 도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의정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으로 지역과 성별 등을 안배해 19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재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남도의회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근절 의지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노 엑시트 마약 예방 캠페인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